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람 있으셨나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나쁘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나에게 해가 된다고 느꼈던 사람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과장해서 떠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류의 사람을 행복 호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생은 언제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 또한 고양되어 있을 때가 있다면 처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자신이 행복하다면서 그것을 또 애써 증명하려는 사람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을 때도 행복한 척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고양되어 있기보다는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해로운 이유는 나에게 상대적 불행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딱히 문제없이 만족스러운 나날을 살다가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저 친구는 항상 엄청 행복한 것 같네. 나는 왜 저 친구처럼 행복감을 못 느끼지? 내 환경이 부족한가? 라는 의심의 씨앗이 싹 트며 내가 일상에서 느껴왔던 소소한 만족감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잔잔하고 평온한 일상에 흙탕물을 뿌리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행복 호소인이 주변에 있다면 잠시 거리를 더 보세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같은 이유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단지 타인의 삶을 관찰하기 위해 SNS를 수시로 켜고 있다면 이것도 멀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곳에서의 모습은 꾸며지고 생략된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완전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없어요. 혹시 아주 솔직한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그래서 만약 내가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기질이라면 굳이 이런 플랫폼에서 좌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SNS는 잘 활용하면 분명 좋은 점이 아주 많이 있지만 만약 거기 나온 삶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초라하게 느끼고 있다면 당분간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처럼 늘 불평불만을 습관으로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런 사람은 불행 호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생의 모든 일은 늘 행복할 수도 늘 불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불평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자신의 주변에는 모두 못되고 나쁜 사람만 있고 자신의 상황은 전부 환경 탓이라고만 해요.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남 탓과 환경 탓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감사해야 할 일에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신이 받은 건 늘 당연하다고 여기죠. 이런 사람은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조차 자신의 불행을 자랑함으로써 내 어려움을 무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해로운 이유는요. 그 불행이 나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상대를 공감하기 위해 무의식 중에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불평불만을 들을수록 나의 뇌 또한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가 더욱 공고화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말이나 태도보다 그 영향력이 3배는 더 강하게 작용하죠.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난다면 나 또한 투덜이 스머프가 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불행 호소인을 멀리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나조차도 자신의 불행한 환경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의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내가 먼저 멀어져 주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너답지 않네. 너랑 안 어울려. 꿈 깨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우리로는 부족해.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좀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할 때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토를 달거나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개가 아닌지 고민해보세요. 심리학에선 이런 태도를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심리, 즉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어부들이 잡은 개를 산채로 그냥 바구니에 던져놓는 것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개들은 사실 바구니에서 쉽게 기어올라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이 기어오른 개를 다른 개들이 자꾸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바구니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생리를 잘 아는 어부들은 안심하고 개를 그냥 바구니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개는 내 인생길 여기저기 수없이 포진해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나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개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끌어내리는 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성공이 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태도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하지만 거기에 빨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논쟁을 벌이거나 반박하면 관계만 나빠지기 때문이죠. 말로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 말에 주눅드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게 현명할 거예요. 인간관계가 귀찮으신가요? 환멸을 느끼시나요? 저도 그랬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 애를 써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독일의 정신과 의사 요하임 바우어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마약은 타인이다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친근한 대화, 즐거운 파티, 인스타그램의 하트가 나의 도파민을 분비시키죠. 만약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인정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 휘둘리고 있는 나 자신을 명확히 인지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위 세 부류조차도 어떤 측면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3인행 필요아사.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내 스승이 있다.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좋은 것은 쫓고 나쁜 것도 고치니 좋은 것도 스승이요 나쁜 것도 스승이 되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 스승이 된다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즉 고통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참 이건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아직은 미생이라 생각된다면 해로운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게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평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위와 같이 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티베트 불교의 전통 수행법에도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세를 떠나 동굴 수행을 하던 승려들이 가끔 마을에 내려와 의도적으로 미친 척 행동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괄시와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혹한 대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확인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축복을 빌어주는 자신을 보며 자신의 수행 정도를 가늠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티베트 승려들처럼 면벽 수행과 같은 시간이 일정 기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세를 떠나 완벽한 수행을 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이런 해로운 인간관계는 준비운동 없이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엄청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갉아먹는 기분이 드는 사람과는 만나는 횟수와 시간을 줄이고 그게 안 된다면 감정적 거리만이라도 두셔야 해요. 감정적 거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캐릭터화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행복 호소인, 불행 호소인, 나를 끌어내리려는 개 이런 식으로 나름의 이름을 붙여서 분류하고 개념화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감정을 쏟아 몰입하지 않으며 지켜보는 시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평온함 속에 머물면서 내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꾸준한 마음 근력 훈련으로 나의 평온함이 가득 차올랐을 때 동굴에서 막 수행을 마치고 내려온 승려처럼 여유 가득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면 되죠. 그리고 힘들어지면 다시 거리를 두고 마음을 재정비하고요. 이런 점에서 사실 우리들은 티베트 승려들보다 운이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굳이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상상 가능한 온갖 다양한 도전들로 둘러싸여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휘둘리지 않으며 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